하늘 뜻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8주년 강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기본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기후재난, 식량 위기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농업을 생각합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 즉 농자 천하지 대본입니다. 농업은 모든 일의 뿌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하는 말씀과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리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말씀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생태적 복지국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지는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전국 경지 면적은 약 152만 헥타르. 그런데 연평균 1.93%씩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632배나 됩니다. 약 18만 3천 헥타르가 점점점 줄어들어 왔습니다. 농지 감소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2021년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위기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쌀, 옥수수, 콩, 밀과 같은 곡물 자급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국제정사 변화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제한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소된 농지는 대부분 개발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 전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276개 산업단지가 있고 면적은 약 14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530배나 됩니다. 제가 경지 면적 줄어든 10년 동안 줄어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32배라고 말씀드렸죠.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530배 이렇게 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면적은 4,076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이렇게 공공개발 사업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농업 영향평가가 도입돼야 됩니다. 또한 농지 전용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최소한 해당 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제도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식량 자급률이 우려가 되면 스마트팜을 확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식물공장, 수직농장, 스마트팜은 곡물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채소류 밖에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팜이 늘어나면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고 식량 자급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첨단 농업으로는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식량 주권의 기반은 농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산업을 어느 정도 학대하고 있는지, 지난해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은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연간 농업소득이 948만 5천 원입니다. 30년 전에는요 1994년 30년 전에는 1,032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이. 30년 전보다 더 못한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농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식량 자급률에 중요한 건 농지에 이어서 농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지금 학대하는 것을 떠나서 말살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민이 없으면 식량 주권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농사를 장려한다 해도 생계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농가의 농업소득은요 유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가락시장이 있죠.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국가의 예산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된 이래 지금까지 독점적 수탁권 체제의 경매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애써 가꾼 농산물을 내가 얼마에 받을 거라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농민들은 애써 가꾼 농산물을 경매장으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경매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경매사들이 경매를 주관하고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가격은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와도 그저 주는 대로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거래 구조가 38년 넘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폭락해도 우리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공영도매 시장의 경매 회사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유통 대기업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청년들 그리고 귀농인 분들이 새롭게 농민들로 늘어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 공정 가격 이러한 유통 구조는 경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락시장의 독점적 수탁권 체제인 경매 제도 외에 직거래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도매인을 도입해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경쟁 체제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공영도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수수료 이익과 거래 공간을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들, 그 세력들을 비호하는 적폐 세력들이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강복절 78주년 스위스 농민 헌법처럼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이 절실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합니다.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헌법에 농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농민 헌법, 스위스 헌법을 농민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고 계시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공익형 직불금을 먹고 자랍니다. 이 말은 마음 놓고 농사에 종사하면서 공익형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국가 시스템이 바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농업 먹거리 분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 지형이고 국토가 우리나라와 같이 매우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식량 자금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스위스 연방 헌법 제104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식량 공급 보장, 천연 자원의 보장과 농촌 지역 경관 유지, 그리고 농촌 지역의 분산적 인구 정착 유지라는 농업의 세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이러한 농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996년 연방 헌법을 개정할 때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계각층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민투표 7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국민투표로 농업조항 104조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합의가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스위스 농업 헌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 129조에 담겨 있습니다. 현행 헌법 123조 외에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는 희망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희망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는다는 것은 농업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이 공익적 가치를 수행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극한기후, 기후재난 시대입니다. 기후재난을 늦추는 탄소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탄소 감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 또는 공동체가 참여하여 탄소 감축 정책 활동을 한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처럼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적응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ESG, 환경사회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지역 ESG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로 연결될 수 있고 지역화폐의 새로운 개념인 기후화폐로 발전해서 지역 기후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지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속 가능한 지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으로 성장하여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구의 열매로 성장할 새싹은 누구일까요? 바로 청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열매로 성장할 수 있는 땅, 즉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이 두텁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키워야 할 청년들, 20, 30대, 청춘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한 끼를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공식료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공공식료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공의료 인프라는 10%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식료 인프라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 공공식료 인프라를 3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공공의료처럼 한 끼 굶을 수 없는, 한 끼라도 굶지 않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갑자기 일시적으로 돈이 떨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저소득층 할 것 없이 한 끼 정도는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기본 한 끼는, 건강한 한 끼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이 기본 한 끼, 공공식료의 기본 한 끼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재화가 있습니다. 이 재화가 경제적인 그런 재화인데요. 바로 관계재라는 겁니다. 돈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관계를 맺을 때, 타인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생겨나는 관계재,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이 관계재가 형성이 되는데, 이 기본 한 끼는 지역의 마을, 부엌, 공유 부엌, 농민과의 계약 재배 등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 누구나 마음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